잠깐 뻥이야. 아니, 뻥이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 기반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양재동의 한 틴팅샵이에요. 썬팅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곳인데, 현대차에서 이렇게 자동차에 틴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차가 와 있는지 와서 보려고 했더니 때마침 스타리아가 딱 왔네요. 보통 스타리아가 아니고 모카 스타리아가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자동차 스타리아. 외관에서 봤을 때 뭐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옆에 스타렉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정말 슬릭하고 정말 매끈하게 생긴 자동차. 그렇게 우리가 걱정했던 이 옆유리 크기, 야,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옆유리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 외관을 보시면 깜깜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인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조금 더 밝은 색깔로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세상에.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상하다, 이거 광고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 찾아서 아주 훌륭하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멋지잖아요. 약간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자동차 같아요. 전면에 이렇게 커퍼색으로 구리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싶었는데, 야, 정말 특이한 느낌입니다. 마치 이게 솔저 76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램프 구성을 갖고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렇게 그릴이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런 커퍼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운가요? 고급스럽게 느껴지나요?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저희 PD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색깔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냉각 핀처럼 생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뚫려 있진 않고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아래쪽으로 에어댐이 지나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이질감 없도록 구성을 잘 해놓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런 데의 패턴 같은 건 의미가 있는 패턴 같진 않고 약간 다이아몬드 패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인상적이고요. 이런 데 보면 램프 구성이 6개의 램프가 있고 깜빡이 역할을 하는 램프도 별도로 마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외관은 그냥 슬릭함의 극치, 그냥 미끈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동식 파워 게이트를 갖고 있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를 갖고 있는 자동차들이 의리에 갖고 있는 이 홈 같은 게 이렇게 유리하고 나란히 붙어 있어서 실제로 홈이 이렇게 홈집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이 색깔 같은 거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휠의 디자인은요, 휠은 지금 다이아몬드의 형상을 했다고 이게 다이아몬드야? 저는 그냥 격자무늬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다이아몬드를 패턴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유리창은 요 부분만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유리를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조금 좀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차는 그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실내는 럭셔리 MPV란 어떤 것인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게 럭셔리 MPV였군요. 정말 멋집니다. 헤드레스트, 에비에이터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죠. 마치 항공기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고요. 뒤로 눕혔을 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시트 구성입니다. 지금 카니발보다 폭도 훨씬 넓고 길이도 훨씬 길기 때문에 7인승 카니발에 비해서 실내가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그런 게 인상적이네요. 아주 특이한 점은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은 카니발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아마도 시트 자체가 더 이렇게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풀옵션이라서 지금 시트에는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프리미엄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갖고 있고요. 시트를 뒤로 눕히거나 앞으로 세우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전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발판이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전동으로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전동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건 수동으로 힘! 원래 좀 뻑뻑하고요. 사람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면 조금 힘들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트를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요. 원래는 있어. 제가 지금 여기서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동식 발판 같은 걸 아마 뭐 퓨익스나 이런 걸로 따로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에는 발판이 별도로 없는데요. 발판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느껴지긴 합니다. 카니발이나 이런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모노코크 바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판이 어느 정도 좀 낮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얘는 조금 약간 너무 짧아서 못 올라가나?
아무튼 약간 올라갈 때 약간의 부담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인테리어의 소재 같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은 지금 흰색 스웨이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흰색 스웨이드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소음을 막아주는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색깔을 흰색으로 이 스웨이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으로 맞춰놨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맞춰놓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물론 생플라스틱입니다. 생플라스틱이지만 이 패턴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전동 도어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닫히고 있을 때 이걸 밀어서 문에 뭐가 낄 때 다시 열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아야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약간 힘이 없는 물건들, 바나나 같은 거 그럼 요 사이에 끼게 되면 그러면 바나나 같은 거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 1열에 있는 게 작고 2열에 있는 게 커요. 그렇다 보니까 2열에 앉았을 때 1열에 있는 요 사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는 개방감이 그다지 높지 않다. 2열에 앉았을 땐 개방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3열에 앉았을 때 요게 개방감을 조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니짝에 앉았을 때 그래요. 약간 눕혔을 때는 여기가 개방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요 앞에는 조금 멀어서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않네요. 머리 위로 공간이 한 뼘이 있어. 머리 위로 공간이 한 뼘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음성인식을 해주는 버튼, 음성인식 마이크와 버튼이 있고요. 소렌토가 좋아, 카니발이 좋아 이런 거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되고 오늘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조금 멉니다. 조금만 더 뒤로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뒤로 왔으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렇게 먼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로 후방을 비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승객석에 카메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이게 꼭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학원차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뭔가 딴짓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커서 약간 차가 울리는 것 같아요. 야, 이 안이 약간 울린다니 이럴 수가 있나? 부품들 상당수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냥 나타나 있어서 서랍이라든지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고급차의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트라든지 이 스웨이드라든지 이 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인테리어에 고급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은 그냥 생플라스틱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아주 고급하고 아주 생플라스틱하고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이거는 고급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급 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한 차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차기 때문이죠. 유리가 이렇게 꼭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도 기존 스타렉스도 충분히 넉넉했는데 여기 이렇게까지 유리가 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이 유리의 실제 개방되는 부분은 1열은 여기까지지만 2열은 여기까지거든요. 3열은 여기까지입니다. 뒷면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실제 개방되는 부분은 좀 작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도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네, 운전석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런 것들은 아주 독특하죠. 일단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위로 팝업 형태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정말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컵홀더 있잖아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 USB를 통해서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을 카피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여기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스마트 기기를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투싼이라든지 이런 차에서 사용된 것처럼 공조장치 길게 뽑은 것들도 인상적이고요.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아반떼라든지 이런 차에서 사용되는 거 거의 비슷하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1열은 조금 더 올라타기 쉽도록 약간 발판이 낮네요. 탈 때 약간 올라타는 느낌으로 타게 되는데 진짜 유리가 이게 팔걸이야. 진짜 특이합니다. 진짜 특이해요. 팔걸이가 내 허리 정도 오거든요. 이 밑을 이렇게 보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측면이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게 틴팅을 조금 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하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뒷좌석에 누가 안전벨트를 안 맸는지 2열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근데 3열에는 안전벨트를 누가 안 맸는지 따로 안 보여주고 이렇게 따로 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튼식 기어 시프터 굉장히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는 것보다 이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큰 짐이나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걸 놔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가방이 여기로 굴러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수납 공간은 정말 많네요. 그리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따로, 그리고 이 밑에 버튼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확실히 구분되게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투싼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투싼 느낌이 나는 그런 센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투싼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수납 공간 중에 좋은 부분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는데요. 덮개를 덮어놔도 여기다가 몇 가지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열었을 때 공간은 컵홀더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깊은 공간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이 뒤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이 차에서 가장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타리아라는 엠블럼, 그리고 이 사이를 은은하게 빛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납 공간,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네요. 요즘 아이오닉에서 이거 슬라이딩 식으로 나와서 마치 서랍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얘는 서랍처럼 사용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수납 공간이 아이오닉처럼 돼 있으면 더 많이 수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플라스틱 빌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봐도 고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딱 스타렉스급의 인테리어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이 라운지 모델만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 이 시트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가죽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두 가지 차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차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눈에 잘 안 보여. 괜찮아. 눈에 안 보이면 되지. 스타리아라는 글씨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합니다. 이게 반사되지 않고 이렇게 유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독특하고요. 멀리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만 보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크랭크 여는 손잡이는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유리가 여기까지 있지만 실제로 개방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 시트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래쪽은 굳이 유리로서의 역할을 그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슬릭한 자동차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철보다 유리일 때 더 매끈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유리를 더 매끈하게 사용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와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더욱더 매끈하게 보이는 인상적인 자동차의 후면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요, 이런 램프들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도트 형태로, 픽셀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브레이크 램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깜빡이는 여기가 이렇게 깜빡이 옆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흘러가는 게 지금 몇 단계 안 되잖아요. 몇 단계 안 되는 아주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시퀀설인데 시퀀설로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켜지는데, 미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켜지고 이 위는 안 켜져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장식입니다. 이 윗부분은 장식이어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 같이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너무 부딪힐 것 같은데? 네, 조금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열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뒷문,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왜냐면 이 공간이 내 공간이야. 비를 맞지 않는, 비가 와도 나는 여기만큼은 내 공간, 텐트를 쳐놓은 것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좋죠?
좋은 것 같아.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즐거운 데이트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다 폴딩할 수가 있어요. 카니발 같으면 이 폴딩이 안 되고 뒤로 젖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젖혀지는데 얘는 이제 앞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차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로 열리는 게 난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닝이 있는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뒤로 이만큼이 나와야 되니까 트렁크가 게다가 굉장히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뒤로 적어도 한 150cm, 1m 50 정도는 있어야지만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로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문을 옆으로 여는 양문 도어형으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 도어를 선택하게 되면 이 전동식은 없어지지만 그 대신에 기계차라든지 짐차가 들어가기 쉽고, 그리고 뒤에 공간이 그다지 없이도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시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접어서 당겨서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당겨서 방석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앞으로 쭉 밀어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밀어내면 바닥면이 훨씬 더 넓어져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주 시간이 짧고 이 외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일단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 차 정식으로 론칭할 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건 벌브를 해야죠. 그러니까 스타리아는요, 아니 이거 벌브 할 수도 있지, 벌브가 어때서. 그러니까 스타리아는 그런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렴한 차, 그리고 가장 비싼 차, 요것들이 다 하나의 차체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LED로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아, 그리고 요즘 그 멋있는 차들은 다 노란색 쓴다고. 저번에 그 말씀을 네, 이 차는 사륜구동을 갖고 있는데요. 사륜구동을 갖고 있는 스타리아인데 선 디퍼런셜이 있어서 아, 사륜구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리아는 확실히 스타리아다. 확실히 짐차까지도 실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짐도 다 실을 수 있도록 차를 만들기 위해서 확실히 프레임 바디에 확실히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상용 자동차라는 걸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